초조한 편대 비행에 아찔한 고개 비행까지 평소 보기 힘든 진귀한 장면에 이렇게 카메라 셔터부터 찾게 되는데요. 부대 공개 행사지만 군이 공개하지 않은 시설이나 전략 자산을 함부로 찍다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외국인 첩보원이 우리 국민 사이에 껴 몰래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걸린다 해도 간첩법으론 처벌하지 못한다는데 왜 그런 건지 추적자들이 먼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라 불리는 핵추진 항공모함과 한 달 이상 잠행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모용 함재기 F-35B까지 한미연합훈련에 투입된 미국 측 전략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들 전략 자산을 둘러싼 첩보 활동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인의 국내 군사시설 무단 촬영과 관련한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2024년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해 있는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이후에 최근까지 11건이 사진 촬영이 발생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군기지, 그리고 공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 시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가보안시설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검거된 건데 항공기 사진 찍는 게 취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에 머문 3박 4일간 행적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오산, 평택, 수원, 청주 한미공군 기지와 인천, 김포, 제주 공항을 돌며 전투기와 관제 시설 등을 수천 장 찍은 것입니다. 검거 당시 이들은 망원 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에 무전기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 용의자 중 한 명은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관광 비자로 입국했던 이들이 출국 직전 붙잡힌 곳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공군기지 근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사진 촬영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취재진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대 주변을 수소문해봤습니다. 한 달 전에 중국인들이 여기서 막 사진 찍고 다녔다는 거 혹시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군부대. 그건 난 못 들었는데 보지도 못하고. 아, 그래요? 저희들은 여기 지금 일할 사람이 아니고 한적한 군부대 인근. 목격자는 있었을까? 여기 공군기지 중국인들이 최근에 뭐 찍다가 적발됐다 그래요. 혹시 뭐 들으신 거 있나 해서. 한 달 넘었을 거예요. 저쪽에서 사진 찍고 저쪽에서 사진 찍고 하는 거는 멀리서 봤는데 평일 공군기지를 서성이는 10대들이 낯설었던지 인근 주민은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와가지고 또 저쪽에서 또 사진을 찍어요. 이틀 연속 와서? 예. 저 검은 차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저쪽으로 대고 찍더라고 여기. 주민이 가리킨 지점은 공군기지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곳이었습니다. 뭐 생김새는 보였어요? 옷차림 같은 거? 옷차림은 뭐 약간 그 검은 옷 입고 젊은 애들이에요. 두 사람. 그래 서갖고 찍더라고. 하나는 핸드폰을 찍고 하나는 그 카메라. 큰 카메라로. 네, 그걸로 찍고 우리들 저거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이 미쳤나 그러면서 여기가 어딘데 군부대인데 왜 사진을 찍냐 그러고 신고를 하려다가 내가 말하죠. 아, 그 나쁜 놈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때 우리 여기서 국가 기밀을 저쪽으로 부대 보이는 거 보니까 이쪽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바로 보이거든요. 이들이 당시 택한 촬영 장소는 부대에서 불과 150m 떨어진 지점.
활주로에 초소, 경납고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도 손에 잡힐 듯 생생합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붙잡히기 전까지 자유롭게 촬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군사 지역이라는 경고 방송도 들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군사 지역입니다. 여기는 군사 지역입니다. 기지 주변 경계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고 2시간 가까이 돌아봤지만 제지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무단 촬영 사건으로 입건된 10대 중국인 2명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감시 체계는 강화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사진 촬영했던 위치가 제 부대 외곽에서 한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이었거든요. 실시간으로 사실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저희가 그런 지역까지 실시간으로 감시를 한다는 건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 초소가 있지만 거기에 보초가 서지는 않아요, 인원들이. 그러면은 외부에서 그런 중국인들이 사진 촬영을 해도 그걸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기지 저 외곽으로 있는 일들은 육군 부대에서 담당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2차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이게 외부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즉각적으로 뭐 경계태세를 증강시키거나 할 부분은 아니고 필요하면 저희가 즉시 응대할 수 있도록 뭐 보안 대책이나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는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군 경계가 느슨해진 사이 군사시설 무단 촬영 사건도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국정원과 제주국제공항에서 각각 무단 촬영으로 적발된 중국인에 이어 지난 3월엔 중국인 2명이 정부 세종청사 일대를 드론으로 무단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에도 중국인 2명이 주한 미 공군 오산 기지와 전투기를 고성능 카메라로 찍다 덜미를 잡혔는데 부자 관계인 이들은 경찰 조사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결국 풀려났습니다. 지난 10일 중국과 대만 국적자 출입이 금지된 주한 미 공군기지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무단 촬영한 대만인 2명도 붙잡혀 이후 구속됐습니다. 허가 없이 들어갔어요. 군사기지 침입이 되는 거고 무단으로 촬영한 게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이들은 사전에 3차례나 출입을 거부당했지만 미군 기지를 무단 침입해 망원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로 부대 시설과 전투기를 불법으로 찍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국가 주요 시설과 군사 시설에서 중국 국적자들의 무단 촬영 시도가 잦아지는 이유는 뭘까?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산당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정보 활동이나 뭐 공작이나 이런 건 기본이 10년이다.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쭉 해서 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그 어떤 그 사진 무단 촬영하고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지만 수백 장, 수천 장 모으고 몇 년씩 모으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어떤 하나의 인사이트가 올 수가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해외 첩보 수집 활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중국인이 한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 수십 건을 빼낸 사실이 확인된 것. 검찰 수사 결과 켄 제이크라는 미국 이름으로 첩보 수집 활동을 지휘한 인물은 우리 합참에 해당하는 중국군 연합참모국 산하 정보기관 소속이었습니다. 해당 중국인은 2022년 말부터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군사 정보를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했는데 이 3급 군사 기밀은 200에서 400만 원, 대비로 분류된 정보는 200만 원을 더 얹어주겠다며 꼬드겼습니다. 미중 경쟁을 연구하는 군사연구원이라며 선급금 350만 원을 붙이거나 추석 선물 사는 데 쓰라며 170만 원을 보내면서 군인에게 접근한 이들. 돈을 받은 이를 상대로 점차 요구 수위를 높여갔는데 이들은 한미연합훈련과 사드 관련 정보 등을 주로 수집해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군에 비상이 걸리자 지난 3월 북한 남침 대비 한미연합 작전 계획인 작계 5030 등을 입수하기 위해 제주도로 들어온 한 조직원이 검거되면서 전모가 드러났는데
중국군 산하 조직인 이들이 지난 2년여간 현역 군인을 상대로 5천여만 원을 주고 빼내간 군사 기밀은 20여 건.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국 유학생들을 포섭해 대만 내 반중 단체와 대만 독립단체 동향까지 파악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보기관에 몸담았던 전문가는 중국의 이 같은 첩보 수집 활동이 상당 기간 이어져 왔을 것으로 분석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어떤 기본 전략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대한 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 흔히 가장신문이라고 그러죠. 가장신문으로 뭐 유학생도 될 수도 있고 종교인도 될 수도 있고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위장신문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랙 요원들이죠. 그런 활동을 하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이 우리 국내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서울 잠실 한강변에서 영업했던 중식당 동방명주. 2022년 12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이곳을 중국 비밀경찰의 국내 거점으로 지목하고 실소유주인 왕해군이 비밀경찰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我们是确实把很多人送回过去，但是不是反中人士，是一些精神失常、不能自理，或者是没有人管的这样一些人。 당시 왕해군은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 가운데 일부를 본국으로 송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你真的跟秘密警察一切都没有关系。我今天没有说过我是秘密警察，还是不是秘密警察，这个呢交给韩国国民和所有的观众朋友去自己判断。 비밀 경찰 의혹에 대해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정보기관에서는 잠정적으로 중국의 반체제 인사 어떤 소재 파악하고 그리고 송환하고 하는 그런 비밀 경찰서로 잠정적인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도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전히 한국에 남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왕해군.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저쪽에 지금 빈 건물이 옛날에 동방명주 있던 데 같거든요. 동방명주가 있던 3층짜리 건물. 오래 방치된 듯 유리창은 깨져 있고 내부는 텅 비었는데 출입구 바닥에 중국어 간체자로 된 환영 문구만이 이곳이 중식당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은 동방명주가 철거된 이후 새로 입주한 업체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저기 사니까 왔다 갔다 맨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없어지고 전부 다 청소를 하더라고요. 동방명주가 사라지고 그 뒤에 입점한 게 없다. 그렇죠. 건물로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 금지 표지판과 함께 안전 펜스로 둘러쳐져 있는 상황. 선생님 뭐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혹시 관리하는 분이 따로 계신가요? 저희가 관리하잖아요. 뭐 알고 싶어갖고. 그때 당시 식당 있었는데 없어지고 좀 오래 방치돼 있다 그래가지고 네네. 궁금해서 왔거든요. 공사하려고 다른 거 하려고 좀 공사하려고 한 거예요. 이 업장이 중국 거가 아니었었고 한국 사람 거였었는데 중국 애들이 임대를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동방명주 왜 나가는지도 아니 내가 모르죠 내가. 건물 관리인은 한때 동방명주가 임대했을 뿐 중국과는 무관하다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는데 이 건물을 소유한 회사 측 직원을 만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3월에 완전 퇴거가 했어요. 왜 퇴거한 거예요? 여기가 원래 동방명주가 이제 임차인이었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고. 주인분이 이제 바뀌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안 나가니까 뭐 문제도 많고 안 나가니까 여기 쪽에서 이제 명도 소송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에서 이겨서 퇴거가 된 거예요. 예. 따로 동방명주하고 관련은 아예 아예 없죠. 아무것도 몰라.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게 사건이 터진 거니까. 당시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 역시 동방명주와 분쟁을 벌였습니다. 아마 식품위생 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관여할 수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언론에서 빵 터지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도 이제 나가서 보고 송파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들을 봤던 거죠. 그때 무허가로 했네. 무허가로 해가지고 우리는 고발했네. 21년 10월 31일까지인데 그 위에 있는 저기 조명허가를 못 받았나 봐요. 서울시로부터. 현장 조사까지 진행했던 송파구는 영업 기한 만료와 식당 외벽에 설치된 불법 전광판을 확인해 동방명주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한국 내 광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본국으로부터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 횡령 혐의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다시 경찰 수사 대상이 됐지만 비밀 경찰 의혹은 명쾌하게 규명되지 못한 상황. 중국 공안 출신 이규호 씨는 왕해군이 평범한 인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왕해준 씨를 이제 한 13년, 14년 전에 제가 뭐 좀 꽤 알게 되는데 그 친구가 원래 그때 내가 뭐 알기로는 뭐 크게 병원 지식도 없고 뭐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왕하이준 같은 사람을 그렇게 자리 위치에 앉았다는 거는 제한중국 사회인 사회에서 활용하는 대상이다라는 이제 민간 간첩이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왕하이준은 한국에서 실체를 인정을 안 하잖아. 저는 그 거꾸로 묻고 싶어요. 한국에서 보는 실체는 어떤 실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실체인데 비밀 경찰은 뭔가 다 간첩하는 게 비밀 경찰이 뭡니까? 중국 제한교민협회 총회장으로 여전히 국내 체류 중인 자국민을 상대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왕해군. 지난 1월엔 다이빙 신임 중국 대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눈길을 끈 점은 그가 다이빙 대사 바로 옆자리에 배치됐다는 것. 서열과 의전을 중시하는 중국에서 그의 위세와 본국 신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왕하이진 씨는 뭐 어떤 역할로 거기 같이 행사에 참석하셨는지 궁금해가지고 보고해서 만약에 저희 입장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된 취재진의 요청에도 중국 대사관 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명동의 한 허거 음식점. 취재진은 왕해군이 이곳을 운영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가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마주친 낯익은 얼굴. 3년 전 기자회견 당시 왕해군 곁을 지켰던 동방명주 직원입니다. 오래 써드리고 왔습니다. 지금은 뭐 여기서 일하고. 거기 이제 안 하고요? 그를 통해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대부분이 동방명주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식당 안쪽엔 용도를 알 수 없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내부엔 서령응 전 현대차 부회장과 방기문 전 총장 등 유명 인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교 출신인 서령응 전 현대차 부회장은 왕해군이 총회장을 맡고 있는 중국 제한교민협회 명예회장입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이후 동방명주 사업을 접었던 왕해군은 이곳에서 영업을 재개한 걸까? 근데 왕 사장님은 가게 안 나오세요? 나와요. 아 그래요? 한 네 번. 봤는데 못 뵈가지고. 언제 나오세요? 글쎄 나오는 날 시간이 그렇게 정해지지 않아서서 잠시만요. 검사장님은? 네. 무심결에 나온 답변을 제외하곤 왕해군에 대한 말을 아끼는 듯한 직원의 모습. 취재진이 계산을 마치고 받은 식당 영수증엔 임모 씨가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는데 옛 동방명주 대표자와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왕해군의 주거지로 등록됐던 곳도 임모 씨 소유. 왕해군의 행적마다 등장하는 이 임 씨는 도대체 누굴까? 왕해군 취재를 이어가던 중
SNS에서 포착된 이 한 장의 사진. 과거 동방명주 사장이자 지금은 화거 전문 식당 사장으로 등록된 임 씨는 왕해군의 아내였습니다. 영상 대조 결과 왕해군 소재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한 이가 바로 아내 임 씨였던 겁니다. 비밀 경찰 의혹이 불거진 동방명주 폐쇄 이후 아내 명의로 제2의 사업장을 꾸린 것. 중국의 비밀 경찰 의혹을 폭로한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해외 경찰 서비스 센터로 부르는 비밀 경찰 조직이 여전히 주요국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at all the evidence in our reports, this wasn't anything that we alleged or that Safeguard Defenders said. Yes, they have gone a bit quiet after those reports were published. But at the same time, I don't think there's any reason or we see evidence to suggest that this kind of operations, even though maybe in a different format, also through different authorities in China, I'm thinking of courts, procuratorates, consulates, embassies, that are running similar schemes. China operates a whole of society approach to this, right? A whole of state. It's not that they are targeting one specific sector on China. So it's really a pervasive issue that is happening everywhere. And I mean, their operation absolutely still exists. So-called overseas police service centers are really the tip of the iceberg. 하지만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적국으로 규정된 북한에만 해당돼 비밀 경찰 활동을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첩법의 적국이라는 건 북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설사 그 중국 그 국가안전부의 블랙 요원이라고 우리가 그 신분을 알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까딱 잘못하면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